2025 윌비스 임용 합격 전략 설명회. 저는 윌비스 임용의 전공음악 강사 다혜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부하는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제가 어떤 공부를 한 사람인지 그 정도로 간단한 소개. 저는요, 작곡 이론 공부했고, 음악교육했고, 교육심리했고, 그 다음에 대중음악학 및 뮤직 테크놀로지, 음악 테크놀로지까지 제 메이저들이에요. 되게 많죠, 사람들은. 너 이것저것 공부 많이 해가지고 융합형이어서 참 좋겠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시간에 쫓기면서 공부를 했겠는지. 그러다 보니까 제 메타코그니션은 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짧은 시간에 좀 효율적으로 하지? 그것만 발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공부는 역시 해보고 하고 있어야 되고 해본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런 공부에 대한 것들, 공부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공부 중이고요. 3일 전에도 지금 논문 게재 마감하고 지금도 부랴부랴 지금 설명회를 달려왔습니다. 자, 아마 오늘 지금 이 시청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현장에 앉으신 선생님들 모두 임용에 대한 큰 관심, 그리고 다혜나에 대한 관심, 다혜나가 과연 나를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나를 합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제일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런 전략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여러분들한테 이 공부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먼저 부스트업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찬찬히 제가 학습 전략, 합격 전략, 학습 전략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합격 전략 한번 이야기를 찬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금방 이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몇 년째 공부했어요, 일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여쭤봤었는데요. 아마 지금 오시면서도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2024년을 이렇게 보내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생각을 멈추세요가 아니라 더 많이 고심을 해보세요.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을 때 전투적으로 또 몰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데이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보면은 이게 10년치의 경쟁률이거든요. 10년치의 경쟁률을 보면은 10년 전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10년간의 전체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지금 높은 경쟁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거의 지금 이때랑 비슷한 것 같지만, 지금까지 지금부터 과거를 봤었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눈이 가는 데가 있죠. 좀 이때쯤이면 얼마나 좋아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확연히 떨어지는 경쟁률의 연도를 보니까 지금 2014, 15, 16, 17 이렇게 가는데요. 이때가 바로 교육과정이 2015가 들어온다라고 했던 그 시기. 지금 우리 시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죠. 사람들이 교육과정이 들어오는 시기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두려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2015 다 외웠는데 2022 또 외워야 돼? 지금 엄청난 부담감이 있으시죠? 그래서 실제 이때 교육과정이 바뀌는 시점이 되면 사람들이 어떤 결정들을 많이 하냐면, 특히 이제 재수 이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없는데 좀 일을 하면서 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해서 기간 연식 되게 많이 하시고, 지금 상황하고 완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를 좀 해보면서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안 그래도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올해처럼 좀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하면 더 자신감도 지금 하락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많은 교육과정을 또 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 때문에 주저하는 시기이긴 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는 바로 응시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좀 나는 다른 일을 좀 해보다 와야겠어 라고 하다가 한 3, 4년 지나고 나면 교육과정이 그렇대 라고 하면서 점점 그런 분들이 다시 컴백하는 시기이기도 하는 거가 바로 이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 다음 연도는 어떻게 지금 될지 몰라요. 그러나 과거의 어떤 현상들을 보고 조심스럽게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보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TU 그래요. 그리고 TU에 대한 TU 정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TU는 준대, TU는 앞으로 없어질 거래. TU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제가 근데 없는 TU를 TU 풍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TU를 보시면 이것도 역시 10년간의 TU에 대한 거 나오건데요. 200명대를 뽑은 때도 있었어요. 이때는 풍년이었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10년의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 여기서 거꾸로 10년을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150명의 이상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우리는 그 팩트들만 지금 보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0명대 선을 유지해주는 모습이 10년간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과거에 그랬다 하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어떡할 건데 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이거는요 2020년도에요 수급계획에 따른 2024년 채용, 그러니까 2020년에 교육부 자료들입니다. 2020년도에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2024년에 4,000명 정도 뽑을게 라고 이야기를 던졌어요. 그런데 2023년 지금 아직 해가 안 바뀌었으니까 올해죠. 올해 7월 달에 다시 말하기를 내년에 4,000명 조금 그럴까 하고 한 4,500명 정도까지 하면서 어때요? 우리한테는 좀 더 희망을 걸을 수 있는 소식적인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정책상으로 하향 곡선을 간다라는 것은 어느 산업군이든지 다 동일한 거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맥락적인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남들이 말하는 줄어든대, 없어진대, 그냥 그런 어떤 큰 덩어리들만 이야기를 보지 마시고요. 그 세부적으로 그래서 나는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지금 교원 자격증을 땄고 지금 이걸로 뭔가를 하는 게 좋은데 이 시기가 적합하겠는가, 나한테 유리할 수 있는 시기인가는 정말 더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되는 거야. 뭐 그런 공부는 하지 마시고 제가 해가지고 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볼게요. 이것도 통계청 자료예요. 통계청 자료인데 자, 학생들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게 지금 파란색이 초등학생이고 중학교 학생 수가 지금 이렇게 추이를 보여주는 거가 빨간색이거든요. 초등학은 2020년대부터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지선을 언제까지 2027, 28? 뭐 이 정도? 그 전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경쟁률과 TO와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봤었을 때, 자,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린 미래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봤었을 때 100명에서 150명대 그 사이로 계속 뭔가를 좀 뽑아주고 TO를 좀 뽑아주고 그리고 이 설명회를 되도록이면은 안 보고 나만 알았었으면 참 좋겠지만은 응시율이 실제적으로 떨어지는 어떤 형상, 그러니까 실질적 응시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재수 이상인 사람들은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인구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또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고요. 그러면 그 시기가 오히려 나한테는 찬스가 될 수도 있는 시기지 않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꼭 정답을 될 수는 없지만은 지금 나한테 놓여져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를 제대로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 것인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다 하시고, 자, 여기까지 오시는 우리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고민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쟁률이 어떻든 TO가 어떻든 나는 올해 어찌됐든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이 어떻게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랄지라도 다시는 난 실수하고 싶지 않다. 다시는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좀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여기서 어떻게 사실 1시간 안에 이걸 다 끝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혜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가게 되면 나한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구나. 그거에 대한 느낌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상세하게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합격의 비밀이라고 뭐 비밀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전략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략,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거 너무 뻔한 말 같죠? 자, 뻔한 말을 뻔하지 않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고 그것만 파가지고 시험에 나온다면 정말 땡큐겠어. 그러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그 수많은 이론들을 내 머릿속에 완전한 상태로 장착시킨다? 너무 힘들잖아요. 저 그렇게 안 한 적 없었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재수, 삼수 공부하셨던 분들은 나 정말 피가 나올 정도까지 해본 것 같아. 토가 나올 정도로 해본 것 같아. 근데
왜 시험이 끝나고 나서야 내 실수가 보이는 거고 왜 내가 그렇게 부족했던 것만 보이게 되는 걸까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설계를 할 때부터 못한다가 전제가 돼야 돼. 내가 슈퍼맨이 아니다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 열심히 살면 돼. 나는 항상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게 늘 되는 거는 아닌 게 인간입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부터 출발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선택과 집중. 어떤 걸 픽할 것이고 어떤 이론을 픽해서 그것만 제대로 팔 것이냐. 제가 말을 좀 툭툭 내뱉을게요. 어떻게 하면 열심히 그거를 제대로 할 것이냐. 우리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말 일반적 수준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다혜나 뇌가 그렇구나. 다혜의 뇌 구조가 그래서 지금 문제도 그렇게 낼 거고 공부 가르치는 것도 그렇겠구나. 그 전체적인 느낌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뭔가 추상적인 것 같은 말이지만 교육부 자료입니다. 오늘 자료들은 다 통계청 공청의 교육부 자료들입니다. 교육부에서 말하기를 코비드 이후에 국가 인재를 좀 다시 키우는 거를 좀 세팅해야겠어.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며 하면서 미래 인재상 이야기를 하겠죠. 사람들과 좀 뭔가 소통을 하면서 뭔가 사람들의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포용력 있는 사람이 좀 되고, 그리고 코로나 때 너무 이 디지털이 가속화가 되니까 그 디지털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너무 세상이 막 급변하고 있죠. 여러분 또 하루아침에 뭔가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라는 거가 옛날에는 고정체를 그래도 한 몇십 년 쓸 수 있는 지식이었는데 지금은 불과 1년 전에 사용됐던 지식도 쓸모없는 지식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계속 사고하는 어떤 힘을 길러서 이 지식이 계속 성장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성장 가능성에 대한 것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 교육에서는 다양한 그들의 어떤 지식적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를 하자라고 하면서 국가는 이런 어떤 방침을 가지고 교육과정에 세 가지 트렌드로 축약돼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2015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 핵심 역량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핵심 역량 뭐예요?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죠. 실질적 능력,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2015에서부터 이미 핵심 역량 6가지 있었어요. 그 6가지 중에서 6가지 열심히 외우셨죠? 거기에서 2015에서 2022에서 특히 달라지는 게 뭐냐? 의사소통 역량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의사소통 역량이라는 거를 비슷한 것 같지만 뭐라고 하냐? 협력적 소통 역량이라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역량이 딱 바뀌는 게 그 이름 바뀌는 게 그거거든요. 그럼 이름이 바뀐다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협력적. 근데 아까 우리가 포용성, 다양성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냐? 아까 제가 지식의 성장 가능성을 위해서는 사고를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과정적인 거, 사고 과정에 대한 측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지식이해, 단편적인 어떤 지식이해적인 거, 그리고 과정 기능, 사고 과정, 뭔가를 하면서 알아가는 방법적인 측면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것을 내면화해서 내 삶 속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삶 속에 그걸 반영하고 하는 것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된다. 딱 나왔죠. 시험 문제, 요번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죠. 자, 트렌드를 아는 것은요, 시험 문제가 뭐다라는 것을 예상하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지금 하필 이 시점에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다 그래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는 절대 지지 않겠다. 나는 위너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교육과정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심지어 기출문제까지도 국가의 시대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고 보면은 우리가 이론을 뭘 외워야 될지가 분명해져요. 계속 연결해서 가볼게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2022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교육과정 내용책에 범주 2가지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범주 이거예요. 이게 답안지인데요. 자, 지금 뭐야? 범주,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3가지 중에서 뭐 나타났게? 이 수업 상황에서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가 기출문제였죠. 근데 뭐라 그래? 만든다 라고 나오고 있고 앞에 음악 요소를 다양한 종류를 형식과 구조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어떤 지식 이해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뒤에서 만든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 어떻게 만들어가는 과정적 측면을 한꺼번에 담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범주 요거 자 어떻게 있었어요? 만들고 활용하기 요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간단한 형식, 매체 뭐 이런 것들을 뭐 기보 관련된 거 지식 이해 이래서 두 가지 범주 쓰는 거. 자, 이번 연도 음악 A형 1번 문제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트렌드가 사고 과정적 측면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구나 라고 하는데 꽂혔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벌써 우리는요. 이렇게 국가의 트렌드적인 거가 시험 문제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여기에 나왔다 한다면 이 안에서 만약에 교육과정의 문제로 직접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예상되는 문제들 얼마든지 여기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죠. 왜? 2015에서 2022 핵심 역량 달라진 거 무슨 역량이게를 물어본다 그러면 이번에 이거 물어봤는데 다음번에 이거 물어볼 수 있을 가능성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이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진짜 우리의 전공이론. 전공이론, 우리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전공 점수 잘 맞으려면, 그래, 전공 이론에서 뭐가 나올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웹스터의 창의성 모델이라고 하는 건 이미 많이 들어봤어요. 이미 2015 때부터 창의성 중요한데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자 그랬었거든. 그래서 웹스터에서 과거에는 창의성 모델, 그래서 순간적인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 포인트를 어디를 두고 봐야 되는지 봅시다. 자, 창의성 했는데 음악적 창의성, 음악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사고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고 과정이라는 거가 중요하다. 우리는 사고하는 과정, ing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할 거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 그러면 애우기는 애워야겠네요. 자,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애워요. 어디서 지쳐요? 요거 애우다가 지쳐요. 요거 애우다가 지치면서 이제 무슨 질문을 하냐? 특히 몇 년 동안 공부하셨던 분들 그리고 9판의 책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선생님 저 옛날 버전을 다 애웠는데 또 이거 바뀐 거로 애워야 돼요? 라고 하면서 애우기 싫거든. 너 왜 애우기 싫어? 그냥 하다가 지치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도 어떤 포인트 때문에 이게 용어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 단어의 의미도 제대로 알고 이건 반드시 애워야 되는 부분이겠구나 라고 내가 시험에 나올 거라는 확신만 들면 왜 안 애우겠어요? 그 확신이 안 되니까 자꾸 피터링 하고 싶은 건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야기하다가 오늘 우리 1시간 내내 수업만 하다 끝낼 수 있으니까 요 밑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 밑에 보면은 이건 9판이에요. 창의적 작품이라고 나왔죠? 자, 마지막 결과물 나온 거 창의적 작품. 이건 work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창의적 작품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창의적 산출물 해서 프로덕트라고 바뀌었죠. work였고 프로덕트였어. 왜 프로덕트로 바뀌었을까? 얘는 작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작품 플러스 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사고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용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산출물이라고 이름이 바뀐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웹스터를 볼 때 옛날에 창의성 모델하고 끝 이게 되었다고 한다면 사고 과정이라고 하는 포인트.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애워야 될 것들 다 ing 붙은 거 보세요. 왜 영어를 쏟았겠는지를 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과정에서부터 내려오는 트렌드적인 거. 자, 그러면 똑같이 작년에 시험 봤던 거에서 지금 2024 똑같은 A형의 5번이었어요. 자, 이 출제자가 어디에 꽂혀 있는지가 눈에 훤히 보이죠? 자, 과정,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 뭐 이런 일정 기간에 거쳐서 학습 과정, 과제 수행을 어쩌고도 통해 스스로 증거 준비한 작품을 완성해 가는 평가 방법,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하고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거는 역시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또 이 문제에서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와 연결돼서 과정,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이론이 생각이 나실까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츠 프로펠은 음악교육론 중에서 저쪽 뒤쪽에 있어갖고 이미 힘이 빠진 상태여가지고 저쪽 뒤쪽까지 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대충 애우고 들어가는 적이 많았거든. 자, 근데 내가 이게 시험 문제가 꼭 나올 것 같으면 뒤쪽부터 공부를 했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할 때 우선순위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몽땅 완전히 외운다?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아츠 프로펠은
자, 요즘에 또 2020에서 떠오르는 교수 방법 프로젝트형 수업 이런 거 엄청 뜨죠? 근데 여기서 포트폴리오, 우리 답안지에 되는 포트폴리오가 나오면서 진보 과정, 수행 과정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치 프로필의 세 가지 요소의 상하 관련성에서 세 가지 요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전에는 이런 것들 그냥 쓱 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과정적 측면에서 아치 프로필 되게 중요하겠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가 음교육 같은데 음악교육 기초 같은 거 보면 아치 프로필 포트폴리오 평가의 배경 이런 거 있는지 지금 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작년에 공부를 하셨더라도 그랬구나 맞아 그랬었던 것 같네 우선순위 알고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 너무 다르다. 보이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평가의 배경 아치 프로필 하고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가드너의 뭐 발달단계 이런 것까지 나왔잖아요. 가드너 되게 중요하긴 한데 가드너 발달단계가 똑같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트렌드에서 그렇지 가드너 되게 중요하지. 학습자 되게 중심적이지. 학습자 개성 살려고. 그래서 이 사람의 다중지능적인 거 되게 중요하겠지. 이거 되게 중요한 키워드겠네. 사고하는 교육과정 이런 거 그냥 물어보면 사고하는 교육과정 이거를 고유명사를 쓸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면서 막상 시험장에서 생각 안 나요. 근데 내가 공부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해. 왜냐면 왜 사고하는 교육과정이냐면 내가 지식 이해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아까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소통을 하게 됨으로써 내가 여기에서 리더십 혹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이런 정의적인 것까지 같이 배우게 되는 그런 교육과정이거든 라는 의미에서는 되게 열심히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죠? 물론 제가 막판에는요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안 될 때는 그냥 다운표 있는 것들만 무조건 외우세요라고 그렇게 좀 스파르타처럼 사실은 시켰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 트렌드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안다라는 거냐? 그거 뭐 웹스터 중요해? 뭐가 중요해? 알아? 몰라? 이게 아니고요. 트렌드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흐름이 이런데 이것이 우리 교육과정에는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될 거고 이 교육과정의 흐름이 우리의 원론적인 이론 사실 웹스터든 달크로즈든 코다인지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거예요. 원론적인 그 클래시컬한 이론에 지금의 시대 상황에 맞게 어떻게 재해석해서 이거를 지금의 어떤 교수학습 상황, 교수적인 의미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될 이제 안목인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계속 1년 동안 훈련하는 거가 그런 안목을 찍고 하는 거를 제가 열심히 도와야겠죠. 그래서 그 트렌드의 흐름을 보면 내년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자료일 것이냐 아니면 지금 딱 이 시점에 나올 만한 거겠는데 라는 거를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냐 거기에서 갈리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뭘 외워야 될지 픽을 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웹스터 다 외우자. 이건 무조건 열심히 외워야 돼. 다른 건 안 외우더라도 이거는 열심히 외워야 돼. 라는 것이 확신이 들겠죠. 자 거기까지 선택 픽을 하고 뭔가 집중을 하는 것까지.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게 확실하게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된다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 맥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뼈대가 있고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간다라고 하는 거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지금 2차 수업 시연을 준비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판소에다 쓸 때는 분필이 바들바들 떨리고 무슨 단어를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개념 공부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외웠는데 판소에다가는 내가 작동산이만 써져 있지 중요한 개념이 써져 있지 않아.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뼈대를 세우는 거. 자, 어떻게 가는 거냐? 우리가 구조화라는 거는요. 그냥 간단하게 단어 몇 개로 쓰고 끝? 이게 아니에요. 구조화는 1년 내내 아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들인데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처음에 주제만 달고 제목을 달아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 메시지 이거는 뭐야? 뭐 예를 들어서 오페라 하면 벨칸토 장법 뭔가 그 단어 하나만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한다면 벨칸토는 뭐뭐뭐는 벨칸토야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거 사실은 근데 그 뭐뭐뭐는 벨칸토야 라고 이야기할 때 단어가 몇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 단어를
픽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 개론서, 어떤 개론서도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면 완벽한 한 줄짜리의 완벽한 개념이야라고 딱 던져주는 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어려운 거냐? 이 명 공부가 왜 어려운 거냐? 어떤 특정 개론서가 이 개념을 갖다가 완벽하게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서 이걸 공통적인 어떤 개념화를 하면은 이래라는 것을 우리만의 그 노트가 확실해야지 만능 레시피가 되는 거야.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나왔어도 이거는 이 개념을 이렇게 풀었으면 돼. 그리고 2차 수업을 할 때에도 이 개념을 하면은 뭔가 설명을 할 때 뭔가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만능 레시피 같은 개념이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왜? 수많은 어떤 개론서에서 이렇게 표현이 됐구나, 이렇게 문제가 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구나, 이게 사실 심화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 줄짜리 그 개념을 완벽하게 나의 머릿속에 인지시키게 하는데, 저장시키게 하는데 요 단계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막 우리가 기출문제도 봐가지고 기출문제 표현법이 이랬구나, 교과서에서 이랬구나, 그라우트에서는 이런 표현했는데 들비에서는 이랬구나 라는 거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되게 사람들이 개념만 제대로 하면 돼. 개념만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자, 그래서 내용을 공부해야 한다. 내용을 이제 단단하게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뭐야? 암기죠. 그렇게 개념이 완벽한 개념을 내가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것은 그 단어를 조합해서 한다는 그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공부한 거가 문제를 통해서 이게 이걸 외웠어야 되구나. 문제를 보면서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게 당장 이제 여러분들이 일요일 달에 나가야 되는 그 교재를 아직 지금 출판 전 단계거든요. 요즘 제가 지금 이 작업 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바쁜데요. 자, 19세기 성악, 낭만시대 성악이라고 하는 거가 제목이에요. 그죠? 우리 앞에서 기초 주제 제목 달기라고 했어요. 자, 성악 해서 이제 부주제들 혹은 중주제 제목들을 달아주는 거가 어떠냐면, 성악하면, 낭만시대 성악하면은 예술가곡과 오페라 이야기가 끝나요. 다른 거 없어요. 오페라에서 이제 좀 더 분화돼서 나오면 음악극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상당히 많이 오페라 이야기를 하죠. 그 오페라 이야기가 왜 지역별로, 이태리,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에서 굉장히 많은 작곡가들도 나오고 작품 수도 엄청 많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지면에서도 여기에 많이 쏠려있는 느낌이 들죠? 자, 그렇게 중제목을 달아주고 나서 이제 뭘 어느 정도 쓰는 거냐? 여기에는 뭐 벨칸토가 유명해. 벨칸토 창법이 유명해. 여기 뭐 이제 이쪽 뒤쪽을 보면 베리스모 오페라 유명해. 자, 이게 뭐야? 핵심 메시지예요. 결국 우리 시험장 가면 뭐 써요? 베리스모 오페라를 써요. 이거 시험은 창법을 쓰시오. 뭘 써요? 벨칸토 창법을 써요. 벨칸토 창법이 뭐예요? 낭만시대 창법. 또 벨칸토 창법은 뭐예요? 꼬불꼬불한 창법, 오페라 창법. 벨칸토 창법이 뭐예요? 좀 소리가 아름다운 창법. 한 줄로 말하세요. 모르겠죠? 이런 공부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핵심 메시지 벨칸토 여기까지 아는 일요일 때 아주 훌륭해요. 왜? 우리는 시험에서 답안지로 쓸 게 뭐다라는 건 아는 거야. 근데 요 지문을 읽고 벨칸토라고 하는 그 과정 직전이에요. 그러면은 이 맥락적인 지문을 읽으면서 열심히 그 맥락과 이런 상황에서 벨칸토를 꼭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는 거가 바로 이게 심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 과정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완벽하게 하면 사실 심화 과정을 띄우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사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맥락적인 많이 듣고 해봐야지 이걸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내용을 구체화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이 벨칸토 하면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자 볼까요? 제가 이번 마인드맵의 특징, 이전 마인드맵 딱 마인드맵만 있었거든요. 근데 개념 노트를 아예 만들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달부터 그냥 애우세요. 그냥 애우세요. 이거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애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3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풀어진 글을 보고 이게 벨칸토 하면서 그냥
개론서를 읽는 거지 개론서를 다시 줄여가지고 내가 내 거 서브로 만들어서 이걸 외운다?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개론서를 절반만 떼가지고 요것만 외운다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념은 항상 어떻게 불완전한 개념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전체가 줄글로 돼 있으면 뭔가 줄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벨칸토, 아름다운 목소리에 구불구불한 장식적 선율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기교가 잘 나타나는 뭐 창법, 연주 방법, 뭐 우리가 또 뒤에서 뭐 트리스탄 코드, 어렵네요. 그죠? 트리스탄 코드, 바그너 음악극에서, 바그너 음악극 트리스탄 이졸데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등장하는 물론 조석음악적인 어떤 그런 화성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그냥 고유, 불협적인 화성이에요. 고유 화성으로 이게 뭐 하더라? 이를 통해 자유로운 조박군과 조성의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완벽한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렇다부터 외우면 거의 공부의 70%가 끝난 거라고 봐요.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더 잘할 거고 초소인 분들은 과연 그런 걸까? 이 선생님이 그냥 우리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고 이게 진짜 70% 어쩌면 이게 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이 지금 저자들이요. 저는 감수 전체 총괄을 했지만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그 20대 선생님들 4분이 모아서 올해 5월달에 스승의 날이라고 찾아와가지고 야 우리 일해볼까?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1년 지금 내내 이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념을 어떻게 쉽게 할 것이냐, 쉽고 명확하게 할 것. 이 팀이 스터디 팀이었어요. 이 팀이 2차 스터디, 개념 노트 많은데 야, 나 개념을 왜 하나도 못 쓰지 하면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도 1차부터 2차까지 내가 좀 뭔가 그 개념을 정리하는 데 시간만 세이브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빨리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모두가 동의를 해서 그 개념 노트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 그 작년 합격하셨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트렌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요즘 트렌드는 복잡한 뭔가의 이상한 이론을 쓰라가 아니죠. 정말 교과서에도 있고 모든 개론서에도 있는데 이 지문에서 폭 뽑아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쓸 수 있고 이거를 완전체 문장으로 쓸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요즘 시험 트렌드거든요. 그거는 화성학도 마찬가지예요. 화성학 막 이상하고 어려운 화성학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는 우리 어떤 화성학 책에서든지 있는 건데 그거를 푹 뽑아서 그 완전한 개념적인 거를 알았을 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요즘 트렌드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마감 작업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개강을 하고 오실 때쯤에는 따끈따끈한 책으로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전체 그래서 커리큘럼에 이렇게 구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금방 봤던 기본 이론반 있고 화성학. 여러분들이요, 화성학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 2월 때를 무조건 전체가 다 끝나야 된다. 왜 그러느냐? 서양음악사가 이제 시화이론 들어가면 서양음악사가 가는데요. 자, 16세기가 끝나고 나면 뭐 하냐면 16세기 대입법에 대한 거 이론이 들어가요. 18세기가 끝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18세기 대입법 이론이 들어가요. 수가 같은 거 분석. 자, 그다음에 고전 시대가 들어가게 되면 뭐 해야 돼요? 형식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낭만 시대 들어가면은 조성음악에서 뭔가 어긋나는 그런 낭만 어법적인 것도 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조성음악이라고 하는 우리가 화성음악, 조성음악에 기반된 거죠. 조성음악이라고 하는 용어로 다 설명이 돼요. 서양 음악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전체 화성학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잘 안 되죠.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당연히 훈련에 대한 것을 2년 동안 내내 열심히 하시는 거지만 전체 내용을 이렇구나. 저번 식스라는 건 이런 거구나. 증육함이 나올 때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어떤 내용과 배경적인 지식에 대한 것을 내가 문제를 틀리더라 하더라도 계산 문제를 틀리더라 하더라도 전체를 총괄해서 보는 것을 1년 때를 다 끝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서양 박사를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요즘 시험 문제 또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화성학만 던지지 않아요. 항상 음악사하고 배경이 같이 묶어져서 바로크를 들어가면 숫자 점이랑 같이 해가지고 화성을 풀어봐라. 후가 이 부분을 떼어가지고 폴리포니 텍스처에서 화성을 분석해봐라.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그냥 뒤쪽에 나오는 낭만시대 어법 같은 데에서 조성음악에서 뭐 벗어나는 그런 어떤 화성적인 거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성학은 무조건 내용적인 걸 보는 건 인류들이 다 끝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서양 역사를 이해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내용이 3월달, 2월 거의 저희 끝나는 무렵부터 해가지고 이미 은교론부터 이미 시작이 돼서요. 심화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심화반은 우리가 종음셋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음셋 교재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 종음셋은 여러분들 종음셋 받아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음셋은 다 표로 구조화되어 있어요. 표로 다 되어 있죠. 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줄글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정말 이것만 가서 외우면 되겠구나. 수업 시간에는 그래. 근데 이제 집에 가가지고 내가 왜 이 단어를 써놨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게 바로 이제 맥락적인 거잖아요. 설명을 들었을 때는 알겠어. 맥락 이해했으니까. 근데 집에 가가지고 내가 보려고 이게 어떤 맥락에 이렇게 나왔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시험장에서는 그 맥락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 단어, 그 핵심 키워드, 그거를 우리는 물어보고 있죠. 근데 그 맥락과 같이 섞여 있으면 공부가 이만큼 많아지는 거지. 근데 이거를 조금 세대는 정말 외울 거를 담아놓고 이게 이제 뭐 사실 부교재 같은 느낌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 단원별 문제풀이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가요. 저희 커리큘럼에 특화되어 있는 강좌들이거든요. 보통 이제 노량진의 수업하면은 심화이로 기출반, 문풀반,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끝하면 이게 지금 검정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고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가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애로사항들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건데 이 단원별 문제풀이반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구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개강총회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개강총회반이 뭐냐면 개론서, 강도, 총 회독하자라고 하는 게 개강총회반이에요. 그러면 이 단원의 문제가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문제들은 다 어떻게 개론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뒤에서 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원별 문제풀이반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단원별로 종음셋의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진도가 나가게 될 거고요. 예전에는 제가 영상 강의로 해서 그냥 쭉 올려드렸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정말 몇천 문제, 엄청난 문제량이어서 그거를 강의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서요. 영상은 영상대로 다 올려드리고 제가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특별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시간대마다 현장 강의에서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주제별 분석, 교과서는 반드시 주제로 봐야지, 주제별로 봐야지, 그냥 한 권 뭐죠? 미래인 교과서, 동아출판사 이렇게 보시다 보면 다 따로따로예요. 그거는 교과서를 그냥 말로 본다에서 끝나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있는 건 주제별로 어떤 거는 리코더를 운지법만 이야기하는 책도 있고요. 어떤 책은 관리법만 이야기하는 책도 있고, 어떤 데에서는 이거를 뭐 서밍주법 이것만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단 말이죠. 그럼 교과서에서 리코더는 요거가 나오는 거가 전체구나라는 것을 한꺼번에 알려면 50여 권의 교과서 한꺼번에 봐야 돼요. 그 주제와 관련된 거. 그러면은 그 교과서에서 본 거를 어디다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다 따로 서브노트 만들어서? 아니요. 우리 조금셋에는 교과서 파트에 있는 것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옮겨서 단권을 계속 거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는 반드시 주제별로 정리를 하셔라 라는 거.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 18세기 대입법 1시간, 2시간 가지고 여러분들이 끝 할 수 없는 분야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영상으로 제가 이미 제작되어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또 보고 색깔펜 이렇게 칠해보면서 음악 들어보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상 강의로 제작된 거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심화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기출문제반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제가 1월 달부터 이미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기출문제 같은 건 추가 강의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 1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초수이신 분들은 뭘 보시냐? 거기에 나오는 답안지를 보세요. 거기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이거가 답안지여서 요거 외워야 되구나. 오늘 기본반에서 요거 배웠는데 요런 것도 내가 기본이라고 보았지만 기본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구나. 이거 외워야 되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그렇게 보세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기출 봐야 된다고 기출을 각 잡고 봐야 된다? 아니요. 시간의 효율성을 따지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각 잡고 볼 때가 아니라 기출 문제는 이렇게 나왔는데 답안지가 이렇다. 답안지 아주 자세하게 다 되어 있을 테니까 한꺼번에 올려드릴 테니까 프린트해서 이렇구나 라는 거를 보시고 7월 달에 한번 또 기출을 또 열어드릴 거예요. 그때는 왜
문풀반이라는 것이 기출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우리 앞에서 했었죠. 교육과정에서 세 가지 트렌드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안 나왔으니까 두 가지는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예측해 보려면 또 어떻게 기출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는 기출 문제를 계속 수시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계속 상시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겠다라는 거. 그래서 영역별 문제풀이까지가 지금 7, 8월, 9월 달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또 특화된 거 파이널 이론. 파이널 이론은 우리가 이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거 회독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회독을 하면서 열심히 외우는 거. 요게 지금 컨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모의고사와 파이널 이론. 지금 아마 2차 수업 시간, 지금 우리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도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어요. 동영상 강의 잘 듣고 있나요, 선생님? 네. 동영상 강의를 지금도 듣고 있는 건 그것도 한 90개 정도 올라가 있는 동영상 강의는 뭐냐? 교과서인데 이때 했던 교과서랑 다른 교과서예요. 정말 수업 시연에 특화되어 있는. 그래서 개념 요소들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지금 다들 그러니까 바빠요. 지금 그 개념 노트를 만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2차 수업 실현 있고 또 따로 1대1 코칭하고 뭐 우리가 지금 이번 달만 해도 제가 다음 주에도 특강인데 특강 지금 3번째거든요. 특강 있고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도요. 특강이 있으니까 계속 참여를 해주시면 내년을 준비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12월 달도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1년의 커리큘럼입니다. 그 안에서 정규 강좌가 한 11개 정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상특강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정말 못하네? 그러면 갑자기 자 키십시오라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화상특강은 제가 자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1대1 관리 및 그룹 코칭 여러분들이 스터디가 짜지게 되면 스터디에서 SOS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티칭을 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터디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결과 스터디원들이 이렇게 끈끈하게 책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은 항상 이렇게 종합셋을 하고 나서 이걸 통해서 복습을 하고 문풀을 통해서 복습을 하고 뭔가를 모의고사를 보고 이걸 회독을 하게 해서 파이널 가지고 복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혼자 하는 거가 잘 안 되잖아요. 아예 커리큘럼 자체에서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가게 되다 보면요. 따로 본인이 어떻게 복습을 해내는 세팅이 없어도요. 자연스럽게 복습의 과정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좀 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노력이라고 하면 스터디라든지 암기를 좀 억지로라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건데 그런 부분들은 차차 제가 카페를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교재 올해 동일하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뭐 조금 바뀐 거는 오타 정도, 그 정도는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조금셋을 처음 보신 분들 혹은 아직 안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금셋은요,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표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적인 거든 악보가 들어가 있든 모두 다 표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뭐 교과서 외 악보를 했는데 위에는 교과서 악곡이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악곡과 개론서에서 나오는 그 악곡들을 총 집합해서 한꺼번에 볼 거고 그 다음에 악보집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악보와 설명을 같이 보셔야지 맥락적인 설명이나 기억이 더 오랫동안 남아요. 말하자면 지금 예를 들어 뭐 영가곡이다 여인의 사랑과 생의 낭만시대 특징 하면 낭만시대 영가곡의 특징은 유사한 동기가 뭐 1번 곡, 5번 곡, 뭐 9번 곡 이렇게 나오면서 유사한 동기가 나오면서 순환적인 기법을 가는 게 낭만시대의 유기체적 사고다라고 하는 것이 영가곡에 나왔네 라고 하면서 이 특징과 악보가 같이 연결이 되어야지 오랫동안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조화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시험장에서 거기 또 그거 뭐였더라 하면서 이 자리로 기억을 하면서 오히려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데 그 주변의 것들이 생각나면서 또 답을 상기시키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표로 구조에서 악보와 설명이 한 번에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 이렇게 맥락적인 글로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장사원 몇 페이지, 송방송 이게 다 개론서예요. 송방송 한국음악평사와 장사원 뭐 국악중론론 같은 거를 보면은 그 개론서들 중에서도요. 10권 정도의 국악하면 10권, 뭐 음교론도 한 10권, 뭐 10권 정도씩 제가 사용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공통적인 부분들은 한꺼번에 같이 보는 거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론서를 읽다 보면 아마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요. 개론서 읽어야지 라고 했는데 막상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한 10페이지 이상 나가는 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말이 너무 어려워.
한문도 많고 국악 같은 경우는 한문도 많고 말의 표현도 어렵고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들이 막 나열이 돼 있는데도 그게 중요한 건지 아닌지 내가 아는 것만 보인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론서를 완벽하게 투자 대비 뭔가 어떤 나의 결과, 내가 성장하는 거가 그렇게 크게 가져오지 못하는 결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짰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개론서들 중에서도 공통적인 부분들을 한꺼번에 같이 모아서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개론서에서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것들을 좀 쉽게 한문 같은 거 좀 쉽게 풀어가지고 써서 일단은 개론서에서는 완벽한 이해가 중요한 거다. 우리는 결국 그 이해를 해서 이 답, 결국에 이건 뭐야? 문헌, 뭐, 그 다음에 악공, 이름, 뭐, 이걸 쓰는 건데, 이거 사실 우리가 마인드맵이나 이런 데에서 아까 벨칸토, 이거 답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근데 여기서 달라진 게 뭐예요? 분명히 수업 시간에는 이 맥락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맥락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동시에 드리면 주와 부가 뭔지를 몰라. 진짜 내가 외워야 될 키워드를 딱 뽑아가지고 이걸 외워야 되는데 막 맥락만 블라블라블라블라 이 맥락만 기억에 남고 진짜 중요하게 시간 투자해야 될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고민 많았어요. 중세에다 그냥 설명할 때 막 다 써줘가지고 각주처럼 다 달아줘가지고 할까? 그러면 이제 뭐 하고 있냐면 그 읽느라고 바빠. 그 읽어야지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자기 만족에 공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시험에 올릴 수 있는 작전을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래서 갈라버린 거예요. 아, 부가 될 것과 주가 될 것을 분리를 시켜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나가지만 스터디를 활용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내가 이거를 개론서를 이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개론서를 이 내용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읽고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오늘 문제 풀어오는 거 스터디원들끼리 오늘 30문제 풀어오는 거 오늘 범위까지 풀어오는 거 해서 열심히 풀고 거기에 따른 것을 종음셋에다가 같이 연결지어서 공부를 해보고 그걸 다혜나가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맥락이 다 풀려져 있으니까 그걸 같이 이야기 나 이거 틀렸는데 이게 왜 아니었어요? 수업 시간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스터디 교재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엄청나게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들으세요. 뭐 욕심 있게 한다면 다 들으면 좋지만은 나는 이거는 뭐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 부분을 라이브러리처럼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했길래 이렇게 답이 나오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실제 책에서는 요거 밑에 답이 바로 있어요. 바로 밑에 뭐 뒤에 페이지 넘겨보지도 않아도 되고요. 바로 밑에 답이 있거든요. 근데 답이 나랑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거기 찾아가서 들어볼 수 있게 혹은 뭐 스터디에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짜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보면 개론서 10권을 한꺼번에 동시에 정말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공부 방법일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종음셋을 실제 수강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권화가 돼요. 우리는 계속 기본적인 그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마인드맵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과정이 이 단어를 어떻게 하면 단단히 외울 것인가 라고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종음셋에다가 이렇게 뒤에 문풀이든지 기출이든지 나가는 과정들이 계속 이 기본 골자에다가 업데이트를 하는 걸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단권을 하세요 하지 않아더라도 지금 이분 같은 뭐 문풀에서 지금 뭐 이렇게 세 개의 영산해상을 비교하는 뭔가 문제가 나와가지고 연주 형태 비교하려는데 본인이 틀렸나 봐요. 그래서 문풀 10번 해가지고 요거는 이렇다 해서 그 문제를 붙이는 게 아니죠. 거기 어떻게 했어요? 문풀에서 있었다고 내가 틀리는 포인트를 딱 적어서 옆에다 정리. 그리고 기출에서도 나왔던 거에 내가 틀렸다가 기출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기출 앞으로 아예 본인이 지금 여기다가 붙여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정관보 했었는데 기출에서 이렇게 오손보로 나오는 변형으로 나왔으니 정관보 오손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구나.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 종음셋에 있게 돼서 나중에는 시험장 갔을 때 진짜 종음셋만 딱 들고 가는 저희 클래스에서 따로 단권화를 한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까지는 다 모두가 거의 다 99%가 다 종음셋에서 다 서브노트를 하고 가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라이브러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셨던 분들 이 음원들 이제 악보들이 많잖아요. 이것들을 들으면서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지휘법이라든지 이런 건 템포도 알아야 되고 연주 형태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음원을 듣기 위해서 이거를 라이브러리 시스템으로 이것도 뮤직서커스에다 해놨어요. 뮤직서커스 이야기 뒤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뮤직서커스에서 이 조음셋에 나오는 악보를 순서대로 심지어 여기서 문제 풀어보라고 해가지고 객관식 문제까지 있어요.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악보 나오고 이걸 가지고 점수 해가지고 점수 몇 점 이런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걸 막 찾아가지고 그 몇 천목이 되는 거를 하는 그 시간 세이브를 하게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내용은 책이 제일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개론서 책 열심히 보면 돼. 근데 왜 그래요? 시간이 나에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아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음악의 악보들을 외워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음악의 악보는 실험적인 것으로 익혀져 있는 상태가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돼도 연주 형태를 물어보는 건지, 이게 어떤 기악곡인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악보만 봐가지고 이게 피아노 곡이야 바이올린 곡이야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건 이거는 어떤 음색인가, 어떤 연주 형태인가, 이런 것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라이벌 시스템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금방까지 커리큘럼에 대한 거 쫙 봤는데요. 엄청나게 빡빡하죠.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이나 그래서 너 완전 스파르타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임용이 보통 뭐 2년 3년은 해야 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2년 3년 왜 해요? 2년 3년은 2년 3년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다 할 때는 2년 3년이 맞아요. 근데 2년 3년을 열심히 그렇게 긴장돼서 사면 사람이 되게 피폐해지거든요. 빡 사세요. 압축해서 1년 만에. 그러니까 절대 2, 3년 동안 공부해야 될 절대적 양이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살면 2, 3년 양인데 그거를 압축해서 1년에, 그러다 보니까 커리큘럼도 굉장히 많고요. 내가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뭐 교과서도반도 무조건 들어야 되고 그 문제풀이도 무조건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누구나가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1년 안에, 저는 항상 머릿속에 세팅이 그거예요. 이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신다. 오늘 임용 처음 알게 됐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이맘때쯤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어떤 스파르타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분명히 빡세고 스파르타고 또 맞고 되게 타이트하고 뭐 그런 느낌일 텐데 그거를 1년 안에 나는 이거를 쇼를 보겠다, 이거 끝내겠다 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하고 아주 잘 맞을 거고요. 목 졸리는 것 같아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좀 여유롭게 강의를 그냥 선택적으로 들으시지 그냥 패키지로 쫙 듣겠다 하지 마세요. 저는 근데 그 패키지에 정말 1년 안에 내가 승부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과정들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잠깐 저를 봤지만 사람에게 어떤 기운과 에너지 느낌을 아시잖아요. 근데 1년 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는 거를 저는 반드시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이론과 실기의 콜라보 전략 3번째입니다. 제가 이론 강사지만요, 제가 계속 실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1차에서 있었던 게 2차에서 분명히 나오고 2차에서 있었던 거 1차에서 그 다음에 나와요. 이번에 만약에 지금 올해 지금 2차를 시험 보시는 분들이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라고 한다면요,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거 반드시 설계 모형을 해놓고 가셔야 될 거예요. 내가 과정 지속적인 피드백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계를 하고 거기서 모듈처럼 뽑아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겁니다. 왜 1차에서 이미 그걸 예고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전투적으로 더 앞으로 실기의 비중은 더더욱 올라갈 거고 실기에 대한 것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1차에 대한 1차가 여러분들이 체감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유지되거나 이보다 좀 더 쉬워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실기에 대한 거는 빡세질 수밖에 없고요. 그 스펙트럼이 나오는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예술가곡이나 오페라 정도에서만 나왔던 것이 뮤지컬이나 대중음악까지 넓어질 것이고, 원어로 안 나왔던 지역이 갑자기 내년에 원어로 내겠습니다 하기도 하고, 민요까지만 나왔던 건 갑자기 판소리 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인류활 달일수록 더더욱이나 2차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설계하는 거가 뮤직 서커스하고 이제 그런 이제 회의들을 많이 해요. 뮤직 서커스가 지금 저하고 같이 가는 시기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차를 담당을 하면 2차에서 뮤직 서커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실기와하고 관련된 거는 각 지역마다의 정보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집합해서 뭔가 분석하고 하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뮤직 서커스랑 이런 콜라보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영상 강의로요, 실기 강의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슨비도 엄청 나잖아요. 뭐 이게 근데 곡이 뭐 몇백 곡인지라 이걸 다 레슨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튜터링 프로그램적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그래도 우리가 쉽게 말해 싸게 먹히는 뭔가 경제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몇십국에서 얼마 이렇게 하는 거가 여러분들한테 좀 아무래도 좀 돈도 좀 덜 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컨텐츠 자체는 이미 교육부에서 국컨텐츠라든지 뭐 콘텐츠 우수성에 대한 것들을 이미 인정을 받은 것들이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가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이런 분석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왜 우리 노량진에 되게 어떤 클래스에서만 나오는 되게 비밀 같은 자료, 뭐, 시크릿 자료,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공정에, 뭐, 교육부, 통계청 자료, 이런 것들 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험 보고 나오셨던 분들한테서 받았던 이런 인터뷰까지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서울 한 지역만 가지고 지금 한 분석 데이터들이거든요. 데이터를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냥 막 비밀 같은 막 그런 야매 같은 이야기들을 자꾸 뭐 그렇다더라. 사람이 좀 그런 걸 좀 관심이 많아지나 봐. 이렇게 가십처럼 야매스러운 거 그런 거 절대 믿지 마시고요. 정말 확실하게 어떤 통계청이나 교육부의 공청회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된 데이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점검을 받으세요.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상담하시면 뭐 준상담도 하시고 뭐 전화로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고 하려면은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줌으로 하시거나 그런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하고 많이 지금 회의를 하면서 뭘 했냐면 특히 초수이신 분들 그리고 2차를 겪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2차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가 얼마나 중요하고 2차가 얼마나 공부해야 될 게 많고 2차에 대한 중요도라든지 2차에 어떤 감이 없어요. 그래서 뮤직 서커스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2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2차의 방향이 이렇다. 수업 시간이 이렇게 나간다. 면접은 지금 면접 날짜가 1월 27일로 잡히니까 이 주차 수요일날인가 목요일날인가 면접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험 문제 나온 거를 가지고 재구성해서 진짜 지금 현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뉴스 보는 기사 내용 보는 거가 달라지고요. 내가 시험이 끝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겠다라는 것도 또 뭔가 계획이 잘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 면접, 그리고 실기에 대한 거는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진단고사 보고 하는 것을 1월 달 안에 모두 다 그냥 클리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무료 특강들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무료 특강이 있다. 그럼 무조건 적극적으로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빨라져요. 정보가 확실히 많아지고 계획이 빨라지는 거고 자꾸 친구 말에 뭐 선배 누구 말에 그렇다더라 어쩌 1년 사이에도 시험의 트렌드는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들으시 마시고 지금 제가 지금 어떤 수준이죠? 저 얼마나 걸릴 것 같죠? 선생님 그럼 저 선생님이 지금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저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가 맞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지금 특강 공지에 대한 건 제가 계속 카페에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1월 달에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지금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제가 아까 선생님한테도 직장 생활에서 하는 거는 노가다인데요. 제가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정말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부에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다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몇 시간 공부해야 되고요. 뭐 저는 옛날에 공부를 그래도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저 2차까지 어디 갔었었는데요. 몇 년 동안 또 공부 안 하다가 애기 낳고 좀 애가 좀 커서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요. 이러신 분들도 있고 기간제를 한 10년간 하셨는데 다시 좀 맘먹고 공부를 해보려고요. 이런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환경에 맞춰서
제가 선생님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활용한 게 좋을 거고 선생님은 육아가 있기 때문에 애를 두고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에 무조건 나오세요. 뭐 이렇게 오히려 그런 분들은 무조건 나오라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그날 하루만큼 집중해서 일주일 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설계들을 해드리는 거가 제가 아까 말했던 세부적인 어떤 상담. 내가 뭐 경쟁률도 이렇고 TO도 이렇고 이런 거는 대충은 알겠는데 내 환경적인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너무나도 많은 상담을 했기 때문에 저 하루에 카톡 기본적으로 100개씩 쌓이거든요. 지금 당장 열어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가 물론 직접 겪어본 거니까 아닐지라도 그 많은 상담들의 어떤 누적된 노하우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환경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드릴 것 같아요. 자, 뮤직 서커스 상담은요, 이렇게 있고요. 유튜브의 채널은요,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왜냐면 정보성적인 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분석 데이터라든지, TO 전망이 어떻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육청 뭐 일일이 들어가가지고 확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기 같은 거 어떻게 변화가 있다는 거 확인하는 거가 힘들잖아요. 그럼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알아서 분석해서 올려주니까요. 뭐 제가 여기서 구독, 좋아요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유튜브 이런 음악 임용 채널에서는 그 유일무이한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면서 내가 그냥 집에서 정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뮤직서커스하고 다이애나는요 카페를 같이 공유해서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페에 들어오셔서 계속 이런 무료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요즘에도 지금 계속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자면은요,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제가 그러는 수업 시간에 요즘에 이렇잖아요. 요즘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고, 교육과정에 일어났고, 기출에서 이미 애고를 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확신이 들어요. 이거를 외우긴 해야겠구나. 저는 그 역할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을 맞게 원리를 적용하는 능력을 열심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이런 뭔가 도전을 하면서요. 항상 그래요.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건가? 이게 괜찮은 건가? 이렇게 스파르타를 해도 괜찮은 건가? 도전을 하면서도요. 가끔은 누가 인정해주고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이게 맞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또 부스트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 선택하셨잖아요. 올해 열심히 공부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내 선택이 맞았구나 라는 걸 위해서 제가 앞에 분석 데이터들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지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돼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마지막 내년에는 반드시 다른 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거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요. 이렇게 카톡 아까 제가 저의 개인 카톡을 아까 애나 공부19 말씀드렸었고요. 여기로 전화 주시면 뮤직서커스에서는 실기상담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분히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남들도 다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똑같은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뇌구조를 다르게 해서 내가 이거를 잡을 것이냐, 반드시 1년 안에 해결하십시오. 이거는 2, 3년 안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2, 3년 동안 공부해야 될 정상적인 삶을 살면 2, 3년 동안 해야 될 공부를 1년 만에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다양한 설명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